이번에는 캘린더 컴포넌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는 가이드 화면으로 보시면은 4번 화면에 그려져 있고요. 컴포넌트 가이드 이미지로 보시면은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캘린더라는 컴포넌트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 구조에 맞게 스타일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화면에 그려져 있는 이 형태를 가이드대로 바꾸는 거, 이거는 당연하고요. 실제로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아래 나와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캘린더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드랍다운의 형태로 되어져 있고, 드랍다운 형태 중에서 캘린더를 이제 대표로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디자인이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화면에 배치해 놓은 캘린더의 기본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나타나고, 거기서 선택한 날짜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캘린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 구조를 확인하고 스타일스트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여기 지금 드랍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팝업에 대한 디자인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타일 속성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속성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배경을 변경한다던가 폰트 컬러를 바꾼다던가 겨우 요 정도의 이제 디자인 항목을 변경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누구의 배경인지 누구의 폰트의 컬러인지 이걸 이제 제대로 잘 찾아가서 변경하고 적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캘린더를 전체적으로 작성하면서 우리는 3개, 4개 이상의 뎁스를 쫓아가는 차일드도 확인할 것이고 그 기본적으로 5, 6개 문법을 사용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합쳐지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를 한번 실습해보면서 제대로 이제 구조라던가 문법, 컴포넌트의 속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캘린더의 기본적인 구조를 확인하면서 화면에 그려져 있는 캘린더의 디자인을 우선 단순하게 지금 가이드의 형태로 변경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했던 것처럼 캘린더는 드래그 해가지고 캘린더를 그렸을 때에 어떤 형태로 보여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드랍 버튼을 누르고 드랍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팝업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팝업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날짜를 편집창에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캘린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캘린더를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고 선택한 날짜를 편집창에 보여준다.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에디트나 버튼은 독립적인 어떠한 컴포넌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캘린더의 에디트가 될 것이고 얘는 생긴 걸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드랍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드랍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이 팝업의 이름은 우리가 데이트 피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지금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디자인 요것만 가지고 작성한다라고 보면 캘린더를 불러오고 그리고 차일드인 드랍 버튼하고 캘린더 에디트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데 우리 이거 한번 맵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움말에 가가지고 캘린더를 불러옵니다. 내용에서 캘린더를 가지고 컴포넌트의 컴포넌트 캘린더로 갈게요. 그럼 여기에서 맵을 이제 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 아, 캘린더에 한 뎁스 들어가는 차일드로 에디트를 말씀드렸고 드랍 버튼을 말씀드렸고 실제 우리가 디자인을 전체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데이트 피커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맵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에 한 뎁스만 들어가는 차일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개 말고 여기 이름이 조금 긴 차일드명으로 2개가 더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차일드는 실제로 단순히 우리가 작업하는 것처럼
캘린더를 그려놓고 스타일 시트만 작성한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돼가지고 연결된 속성하고 같이 한번 조작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차이드는 기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타일리스트에다가 저 캘린더에 필요한 에디트하고 드랍 버튼 요걸 추가해가지고 최대한 가이드하고 똑같이 보여지도록 디자인을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맵을 띄워놓을 것이고요. 가이드를 옆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인 노멀의 형태만 작업해가지고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셀렉터로 캘린더를 추가할 것이고요. 그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 에디트하고 드랍 버튼에다가 아이콘과 그 다음에 패딩 이 스타일의 속성은 그 속성 값을 갚는 당사자한테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스타일의 속성을 작성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이 구조, 문법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데이트 피커의 디자인을 확인할 겁니다. 실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서 보면 건드리지 않았지만 드랍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지금 밑에 팝업의 내용이 데이트 피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화면의 데이트 피커는 보시는 것처럼 경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면 바닥에 펼쳐져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기 전에 가이드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바운다리로 테두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데이트 피커 자체에 좀 테두리를 줘가지고 적어도 화면에서 이렇게 경계도 없이 펼쳐져 있는 디자인은 안 나오도록 먼저 한번 입력해 볼 건데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 드랍 버튼의 디자인은 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를 지금 작성해야 되는 거냐면 차일드인 데이트 피커를 불러와야 돼요. 제가 지금 작성한 이 기준에서 데이트 피커를 불러오려고 차일드를 확인하면 당연히 비활성화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거 반드시 컴포넌트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차일드를 접근할 때 기준은 명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 차일드의 목록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포커스가 드랍 버튼에 가 있지만 데이트 피커는 엄연히 누구의 차일드냐? 캘린더의 차일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캘린더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성한 것도 별로 없고 익스플로 창에서 제가 캘린더로 다시 기준을 이동하는 것 자체가 뭐 귀찮을 수는 있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작성이 많아지고 작업한 내용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데이트 피커에서도 그 밑에 차일드를 다 쫓아가가지고 작성을 끝낸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요 이름 긴 차일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익스플로어 창에서 여기가 지금 뎁스가 이것만 해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차일드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맵으로 봐서도 이동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실제 작성한 거로 목록을 보면 맵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뎁스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문법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내비게이터 영역을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스타일리스트 편집기에서 이제는 단 하나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영역, 어드밴스 영역에서 여기 상단에 내비게이터 영역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컴포넌트라고 할지라도 그 문법을 완성하는 것은 충분히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 영역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중간에 이 속성들을 단순히 아이콘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창이 자리를 너무 차지해가지고 설명드리기에 불편해서 요거를 좀 접고 갈게요. 앞에 꺽쇠처럼 생겨져 있는 버튼이 요 지금 편집창을 닫고 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접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터 영역을 설명할 건데 자, 익스플로어 창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를 작성했었던 거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익스플로어 창의 목록에서 텍스트 에어리어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그 값을 바로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지금 익스플로어 창은 그룹으로 묶여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열어서 실제로 텍스트 에어리어 작성한 부분까지 쫓아가야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 영역에 있는 여기 지금 아이콘은 우선 기준은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셀렉터 익스플로어 창에 작성이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나오는 목록에서 바로 선택을 하면 그 작업이 돼 있다면 결과를 바로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만약에 작성이 안 된 컴포넌트를 선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보여줄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뭘 표현하느냐? 여기 플러스. 작업된 거 없어서 보여줄 거는 없지만 지금 바로 추가해가지고 작성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add 셀렉터로 가서 컴포넌트 선택하고 런 누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요거 플러스 누르면 바로 추가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추가하기도 쫓아가기도 훨씬 수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영역은 많은 정보를 줍니다. 뒤에 드랍 버튼을 눌러보시면 우선 내가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컴포넌트 정보들을 알려줘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가 없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상태값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하면 작성이 돼 있으면 정보를 보여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준다 이거예요. 좀 전에 봤었던 캘린더처럼 차일드 셀렉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뒤에 드랍 버튼 누르고 당연히 상태값 그리고 가지고 있는 구조인 차일드의 목록도 같이 보여줍니다. 작성했었던 드랍 버튼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 이 상태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드랍 버튼을 작성하고 이제 데이트 피커로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비게이터 영역에서도 기준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익스플로어 창에서 뎁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기준을 제가 캘린더를 잡고 뒤에 드랍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당연히 캘린더의 차일드가 나올 것이고 데이트 피커를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추가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작성에 유리하다 이겁니다. 캘린더를 이제 앞으로 작업하시면서 저 내비게이터 영역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접근해 보시고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그리드 컴포넌트를 다룰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영역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보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적어도 드랍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여기 팝업이 경계도 없이 펼쳐지지는 않도록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데이트 피커의 구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이제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트 피커는 지금 현재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표현됩니다. 우선 연도하고 월이 쓰여져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 영역 이렇게 한번 구조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연도하고 월이 쓰여져 있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를 헤드의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 헤드가 아닌 나머지를 우리는 바디라고 표현을 해요.
데이트 피커라고 지금 팝업으로 뜬 이 녀석 위에는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디를 이루고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는 요일 하나하나, 날짜 하나하나 이 한 칸 한 칸들이 바디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요거 요일 한 개 한 개, 날짜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의 개수를 가지고 있냐면 가로 7줄, 세로 7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2월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며칠 없으니까 한 줄이 빠지고 이런 거냐? 아니에요. 무조건 바디 영역은 가로 7줄, 세로 7줄로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모여가지고 바디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바디 영역에 처음부터 날짜가 나타나느냐? 아니죠. 옆에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 요일에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디를 한 번 더 영역을 구분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이 써져 있는 영역을 우리는 위크의 영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날짜가 보여지는 영역이 데이가 된다. 이렇게 크게 데이트 피커의 구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바운더리 위엔 헤드하고 바디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바디는 다시 위크하고 데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트 피커의 형태입니다. 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데이트 피커가 크게 나눠졌을 때 바로 밑으로 한 뎁스 들어가면 헤드하고 바디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디는 하나 더 들어가서 크게 봤을 때 위크하고 데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드가 차일드가 또 한 뎁스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헤드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해 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선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제가 설명이 끝나면 헤드나 바디나 작성해 보시라고 실습 시간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때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헤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헤드가 보시는 것처럼 연도하고 월 딱 쓰여져 있는 모습만 보여지는데 결국 완성해야 되는 가이드를 봤더니 양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도 지금 디자인이 없으니까 저렇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저 위치에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해보면 차일드가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구현된 액션이 없어진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누르면 다음 달로 이동을 하고 이 전 달로 이동을 하는 눌렀을 때 다음 달로 이동해가지고 우리는 이 녀석을 넥스트 버튼이라고 표현하고요. 눌렀을 때 전 달로 이동해가지고 얘는 프리뷰 버튼이라고 하는 건 버튼이 두 개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5년도 1월이 지금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데 35년 1월을 봐야 돼요. 이거 다음 달로 계속 눌러가지고 35년까지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복잡해도 결국은 이렇게 바로바로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맵이라던가 이미지의 형태를 보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차일드 중에서는 처음부터 나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떠한 동작을 취해야지만 나타나는 그러한 차일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어떤 식으로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차일드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보면 이러한 가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연도하고 월을 클릭해 보면 뭔가가 조금 바뀌는 게 보여집니다. 헤드 영역에 써져 있는 텍스트 연도하고 월은요, 눌렀을 때 어떤 형태로 변경되느냐? 스핀의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핀 알고 있어요. 그쵸?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연도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업 버튼, 다운 버튼으로 연도를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저 스핀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 눈에 보여지는 거 단순하게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의 배경이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배경 컬러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헤드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가이드대로 변경해 봅니다. 그럼 저장을 해가지고 화면에 가서 컴포넌트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면 배경의 컬러가 변경된 게 바로 확인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알아야 되는 항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이드를 보면 연도하고 월의 텍스트가 흰색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도 저 연도하고 월에 관련된 텍스트를 흰색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헤드를 추가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했어요. 그럼 우리가 폰트의 컬러를 변경하는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컬러 속성. 그럼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의 값을 변경한 헤드에서 저 폰트의 값도 변경하느냐? 자,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헤드라고 하는 바운다리는요, 처음에 헤드하고 바디로 나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 밑에 깔려져 있는 상태예요. 클릭을 해가지고 눌러봐서 확인했지만 사실 헤드 위에는 스핀의 형태를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연도를 눌렀을 때 스핀의 형태로 변경돼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어 스핀이라고 표현하고요. 월에 해당하는 스핀, 먼스 스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르기 전에 이어 스핀, 먼스 스핀이 나타나기 전에 나한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뭐냐? 연도하고 월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폰트의 컬러를 흰색으로 변경해야 되는 당사자다 이겁니다. 헤드의 배경은 저 밑에 깔려있는 거 여기에서는 전체 바운다리를 제어하는 배경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도하고 월에 관련된 텍스트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헤드의 차일드를 보면 이제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죠. 전 달하고 다음 달을 이동할 수 있는 무엇이 버튼이 있는 거고요. 연도하고 월을 눌렀을 때 변경되는 이어 스핀, 먼스 스핀이 있었습니다. 눌러서 스핀의 형태로 변경하기 전에 나한테 연도하고 월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 스태틱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헤드를 보면 저 밑에 4개 차일드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데 스태틱에 대한 디자인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헤드에 한 개만 바꿔볼게요. 먼스 스태틱을 추가해서 컬러 값을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쪽은 텍스트가 변함이 없겠지만 먼스는 제가 바꿨으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거. 결국은 변경해야 되는 당사자한테 디자인 값을 줘야 된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시는데 전체를 다 작업해 보시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쪽이라도 완성을 해 보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도 쪽을 한다라고 하면 프리뷰 버튼, 이어, 스태틱 스핀 한쪽 작성하시고 원스 쪽을 작성한다라고 그러면 넥스트 버튼, 원스, 스핀, 스태틱 이쪽을 하나 작성하셔가지고 최대한 완벽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띄워놓을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옆에다가 펼쳐 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작성을 완료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어하고 먼스의 스핀의 형태로 변경됐을 때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2개의 디자인에서 요 업 버튼, 다운 버튼의 모습이 결과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의 영역에 스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의 그 바운다리 안에 스핀이 차일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업 버튼하고 다운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업 버튼하고 다운 버튼은 영역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지금 현재 차일드로 들어간 스핀에 반반씩 나눠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버튼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바운다리에 가운데 아이콘이 들어가고 나머지 바운다리에 가운데 아이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지금 연도 같은 경우 그 바운다리에 반씩 나눠갖고 그 반에서 가운데 아이콘이 배치된 상태예요. 결과로 봤더니 아이콘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이드를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여기 지금 업 버튼의 바운다리 안에 아이콘이 들어가고 다운 버튼의 바운다리 안에 여기 아이콘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서 아이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붙어야 돼요. 업 버튼 영역에 있는 아이콘은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이 하단에 붙어야지 다운 버튼하고 가까워질 것이고 밑에 있는 다운 버튼은 반대로 어떻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배치돼야지 위에 업 버튼 아이콘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아이콘이 위치가 변경되는 결과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업 버튼, 다운 버튼의 아이콘이 조금 더 가깝게 배치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떼다가 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붙일 수는 없죠. 그럼 이걸 뭐로 하느냐? 패딩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데 이 업 버튼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백이 어디에 더 많아져야 되느냐? 탑에 더 많아지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죠? 다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어디에 바텀에 여백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다운 버튼은 바텀 영역의 패딩 값을 줘가지고 위로 올려줬고 업 버튼 같은 경우에는 탑의 위치에다가 패딩을 줘가지고 밑으로 내려줬다. 이렇게 패딩을 썼더니 마치 아이콘이 이동한 것처럼 나한테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패딩을 써가지고 어떠한 영역의 크기가 커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가 배치되는 형태를 우리 리스트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확인했었고 지금은 패딩을 줘가지고 아이콘이 마치 이동이 돼가지고 결과가 보여지는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이처럼 패딩은 또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몇몇 개의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라고 했던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바디를 완성하면 되는데 바디는 헤드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구조가 단순합니다. 크게 봤을 때 위크냐 데이냐 요것만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데이 쪽을 봤더니 텍스트의 컬러가 조금 다양합니다. 일요일에 대한 거, 토요일에 대한 거, 폰트의 컬러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었을 때 데이도 만약에 차일드로 썬데이라던가 세러데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추가해서 폰트 컬러를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맵을 살펴봤더니 데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차일드가 더 이상 한 뎁스 더 들어간 차일드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체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자, 위크 같은 경우에는 위크 아이템이 있고 위크 밴드가 있어요. 자, 밴드가 뭐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한 칸 한 칸 위크의 아이템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위크라고 하는 전체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위크의 전체 배경의 컬러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위크 영역 전체의 바운다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위크 아이템보다는 누구를? 위크 밴드를 통해서 배경을 변경하면 되겠죠. 제가 한번 이거 결과만 먼저 보여주면 바디에 위크 밴드를 추가해가지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예요. 데이가 지금 차일드가 오로지 데이 아이템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디테일한 디자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데이 아이템을 선택해가지고 뒤에 드랍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목록이 뭐가 나오느냐? 스테이터스하고 유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상태값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상태값을 어떤 거를 확인했었냐면 영역이 스테이터스 영역 안에 있는 상태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유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상태값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두 영역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상태값들, enable, 예를 들어서 disable, 그리고 마우스 오버, 포커스, 리드 온리 이런 식의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들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한 상태들이 있어요. 그것을 유저 스테이터스 영역으로 구분해요. 아쉽게도 도움말의 맵에도 차일드까지는 맵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상태값은 표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상태값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질 때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대체적으로 유저 스테이터스로 디자인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목록을 읽어봤을 때 그 디자인이 뭘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저 스테이터스명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간혹 가다가 읽어봤는데도 무얼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나오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때 혹시라도 유저 스테이터스에 모르는 이름으로 디자인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우선 이 캘린더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데이, 먼데이, 썬데이 다 아시겠죠? 요일별로 다른 디자인을 줄 수 있는 거. 그런데 쭉 읽어보면 여기서 조금 낯선 게 있어요. 누구냐? 트레이닝 데이라고 나와져 있는 유저 스테이터스 값이 조금 낯섭니다. 제가 이걸 추가해가지고 컬러를 빨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제 캘린더의 데이트 피커 영역의 폰트는 다 바디 쪽은 검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빨강색으로 텍스트가 보이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유저 스테이터스의 트레이닝 데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빨강으로 보여지는 폰트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바디 영역이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7줄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한 줄을 누구로? 위크로 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데이 영역에 남는 칸수는 몇 칸이 되느냐? 42칸이 되겠죠. 한 달의 날짜가 아무리 많아도 31일을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캘린더는 칸이 앞으로 남든 뒤로 남든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캘린더에 따라서는 진짜로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달 날짜만 보는 캘린더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저렇게 남는 빈칸에 전달이나 다음 달의 날짜를 표현하는 캘린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달 날짜나 전달 다음 달 날짜나 다 똑같은 크기, 폰트, 컬러로 쓰인다라고 하면 구분이 무척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우리 가이드를 보면 폰트의 컬러를 조금 빼준 형태로 디자인이 표현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컬러를 강한 거로 변경해가지고 같이 확인해 봤던 거다 이거예요. 데이 아이템의 유저 스테이터스의 트레이닝 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전달, 다음 달의 날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 쪽에 맵을 살펴보면 위크, 밴드, 아이템, 데이 아이템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냐? 먼스의 아이템이 있고 이어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누가 붙든 간에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 아이템, 연도를 하나하나, 먼스 아이템, 월을 하나하나 이런 의미로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헤드 영역은 연도하고 월을 선택했을 때 누구로 변경되느냐? 스핀의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화면에 하나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지금 드랍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연도를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스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 확인해 봤더니 바디의 내용이 싹 다 바뀝니다. 기본적인 건 스핀인데 헤드가 이렇게 버튼의 형태로 타입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냐? 연도를 선택하면 연도가 하나하나씩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럼 다음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2035년을 선택했어요. 자, 연도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뭐가 보여줘야 됩니까? 월이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뭐로 변경되느냐?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 아이템, 먼스 아이템이라고 나온 거는 내가 연도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연도 하나하나 이것이 이어 아이템이 되는 거고 그 연도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변경돼서 보여주는 월 하나하나가 먼스 아이템이 됩니다. 자, 그럼 35년에서 제가 7월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2035년 7월의 날짜를 보여주겠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타입에 따라 가지고 이어 아이템 혹은 먼스 아이템. 아이템이란 용어가 하나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맵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띄워놓을 겁니다. 나머지 바디의 영역도 가이드대로 완벽하게 작성을 완료하시면 돼요. 최대한 완성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셔야지만 그 어떤 복잡한 컴포넌트도 뎁스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서는 다음 컴포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